안녕하세요. 책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체크인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C 에전시 대표이자 북칼럼니스트 홍순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아주 든든한 출판평론가 장동석 쌤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북 인플루언서 스테이지 저희가 마련하고 있죠. 이 파주 출판 도시 내에 있는 입주 출판사들이 신간들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도 소개하고 또 책도 보내드리는, 선물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책의 의도대로 그럼요. 발음하셨어요. 사실 우리말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뭐 장 선생님도 글 쓰시고 말하는 직업 갖고 있지만 제가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어라고 안 했잖아요.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말이 발음도 다르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오늘 이분하고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지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밥벌이 어떡하지? 참 요즘 말 공부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말 공부, 글 공부 하고 계신데요. 또 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언과 어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맞아요. 뒤에 성석재, 네, 은유 작가, 네. 이문재 시인, 예, 정영목 선생님.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분들이, 그럼요. 이런 분들이 추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어도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의례적인 추천사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영목 선생께서 말을 새기는 책, 말의 바탕까지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새겨 나오는 멋지고 단단한 책. 어쩜 이렇게 다들 글들을 그러게 말입니다. 또 멋지게 쓰는지 나 잘 읽었나 지금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지네.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그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이 책 쓰신 분이 김철호 작가님인데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출판 편집부터 시작해서 책도 쓰시고 번역까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에 대해선, 글에 대해선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 이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이력에 이 수험생들의 베스트셀러. 흔히 이제 국밥이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국밥. 네,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이것도 제대로 읽었나 또 내가 또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예.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맞습니다. 예, 이 책이 수험생들 있는 집에는 꼭 한 권씩 서가에 꽂혀 있는 네. 책이죠. 저는 제 서가에도 있고 저희 아들 서가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분께서 신간을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사실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는 뭐 언어 공부의 뭐 바이블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글 많이 쓰시고 말 많이 하시니까 평소에 본인의 국어 실력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제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아니, 학력고사 때도 제가 국어는 좀 잘 봤어요. 그러게요. 네, 뭐 영어 수학은 저 밑인데 어쨌든 잘 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야. 나 이 일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원래 한국어 능력 시험은 뭐 아나운서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시험인데 혹시 아나운서? 그렇지 않고 이 나이에 무슨 아나운서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말과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번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한번 시험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간 좀 충격적인 점수여가지고 음. 부끄럽습니다. 오늘 더 부끄러질 것 같아서 맞아요, 큰일입니다. 맞아요. 오늘 네. 저희가 좀 작가님 모시기 전에 일단 저희 둘이 그냥 좀 가볍게 좀 대화를 나누고요. 네, 부끄러움은 그냥 우리의 몫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사실 언 다르고 어 다르다 이 책이 제목도 그렇고 무슨 막 단어 공부하고 막 말 공부하고 딱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책 편집을 상당히 그래도 읽기 쉽게 그렇죠. 편집이 돼 있어요. 이런 책 좋아합니다. 저도요. 일러스트 있고요. 사랑해요.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해주고 네. 이런 책.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맞아요. 청소년들도 읽으면서 우리말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책이 크게 테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마음과 생각, 모둠살이, 자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책에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말이 한자어에서 온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의미소를 결합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쓰면서도 한 번도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제가 펴고 있는 페이지에 자기와 자신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미묘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생각, 자신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을 읽으면 그 단어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좀 더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원래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더 잘 알. 맞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고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여자라고 생긴 분들은 다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네. 저는 글 쓰는 사람들이 이 책 다 봐야겠다 싶은 생각 들었어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이 책의 머릿말을 딱 읽고요. 시작하는 부분을 읽고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갓 입학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 말은 국어는 젬병이다. 이게 다 같이 잘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되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다가 기초 과정을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지 못하니까 국어에 대한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봐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너 영어 공부할 때 정관사, 부정관사, 관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냥 외우래 선생님이. 근데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때도 그냥 외웠죠. 이게 그게 무슨 뭔지 말인지도 모르고 네. 관사, 부정관사, 뭐 정관사 그냥 외웠잖아요. 근데 세상에 머릿말을 보니까 하나하나 친절하게 맞아요. 깜짝 놀란 게 이 관자가 머리, 모자. 그래서 사람은 모자를 머리에 쓰는데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앞에 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애들한테 이해시키기도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 이게 이제 국밥과 함께 옆에 꽂혀야 할 책인 거죠.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분해 학습법이라고 명명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쪼개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면 정말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디테일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야 모든 게 완성되는데 우리는 항상 크고 멋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과 글도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 책 읽었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무릎을 안 꿇었지만 네. 도로, 신체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도 맞아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쓰는 게 다 다르다라는 부분 보면서 저도 글 좀 쓰는데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제 차 시동을 켤 때마다 1시간 지나면 내비게이션이 이게 얘기를 해줘요. 뭐뭐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동작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작동 중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동작은 능동적인 움직임이고 작동은 무언가에 의해서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동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시간 지나면 저에게 늘 회의감을 주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먼저 내비게이션 업체에다가 제보를 좀 해야겠는데. 어쨌든 제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무심코 쓰는 말들에 참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렇죠. 여겨지는. 또 요즘은 말을 또 막 줄여 맞습니다.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판사 이름도 네 자밖에 안 되는데 뭐 두 자로 줄여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양반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딱 세 개의 단어로 대화가 다 되잖아요. 헐, 그렇죠. 대박, 쩐다 이런 거. 책에도 뭐 작가님 말씀하고 있지만 짧고 그냥 축약해서 쓰는 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맞아요. 여겨지는 이 세태에 대한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모르면 또 요즘 사람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만 해도 아들들과 그 깨톡할 때 헐, 대박 엄청 많이 써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언어가 변하는 것은 분명한데 네. 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책에서 김철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될 게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사실 외래어도 너무 많고요. 음. 뭐 축약하는 말도 너무 많고요. 저는 요즘 보면 그나마 말이나 글이나 하니까 다행이지. 그림으로 다 하잖아요. 네,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그렇죠. 뭐 질문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귀찮으니까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딱 상징하는 거 찾아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걸로 그렇다는 말이구나라고 유추하고 상대도 또 이모티콘 보내고. 그렇죠. 요즘 그냥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도 그냥 이렇게 보내면 이거 성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메신저를 뭐 사용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모티콘을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선물도 누가 안 해주던가요? 누가 안 해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티콘 선물을 좀 저 앞에 계신 작가님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언어라는 게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 의미지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편하고 쉬운 세태를 너무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사실 아쉽죠. 우리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비대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사실은 단어를 쓰고 문장을 쓰고 표정을 보면서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쓰는 사실 말, 표현, 단어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어야 내가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엉뚱한 단어, 엉뚱한 표현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쓰는 게 더 세련되고 요즘 세대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세태 속에서 미묘하게 잘못 오해하는 그 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요. 오히려 네, 상황들이. 맞습니다. 제 후배가 한번 제가 메신저에 점점점 제가 이렇게 버릇이거든요. 뭐를 쓰고 이렇게 물결이 아니라 점점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후배가 나중에 만나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뭐 불만이 불만 있냐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의사도 없었는데 이 점점점을 찍었다고 나한테 불만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변화하는 세태 속의 말이라는 것이 글이라는 것이 잘못 전달되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분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렇죠. 환경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뭐 그 온라인에서 회자가 됐던 농담 가운데 직장 상사가 깨똑으로 무언가를 주문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인가요? 네, 넵, 냉, 네네. 이거에 따라서 맞아요.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 우리 앞에 크크크 했잖아요. 네. 크를 하나 보내면 뭐가 있고 크크만 보내면 뭐가 있고 크크크크 해야 뭐가 또 있대요. 어렵다. 크크크크로 가야 진짜 웃기다는 거예요. 네 개를 써야. 4개 이상 가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책에 소개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있었나? 우리가 학교에서 뭐 국어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긴 한데 이 책에 소개된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실생활에 실제 쓰고 있는 단어들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서 소개하고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요즘 보면 해외 유학
우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섞여서 살고 함께 표현과 문장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혼돈이 찾아올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외국어들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역동적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네요 오늘. 네, 네.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하는 표현하죠. 게 네. 그냥 우리의 보통 표현인 거죠. 아까도 제가 메타포라는 표현을 썼지만 적정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 더 격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또 근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겼을 때 정말 그 의미를 다 함축한 좋은 단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죠.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출판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어떤 단어가 우리말로 넘어올 때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사실 출판이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 얼마 전에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렇게 듣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퇴근하고 있는데 배철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커던스 무슨 노래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뒤에 뭐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음악이 끝나고 딱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데커던스는 그냥 데카당스로 발음해야 훨씬 더 의미가 사는데. 그렇죠. 네. 네. 그 뭐 우리는 뭐 데카당스로 다 알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적절하게 우리의 것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했는가? 이렇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 사회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인데 그냥 데카당스가 편하잖아, 멋지잖아 이러면서 그냥 쭉 사용해 왔던 거죠. 그것도 일종의 사대주의였던 거죠. 사실은. 그런 예, 셈이죠. 예, 예. 많은 고민들을 또 하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또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재미있게 써야겠죠. 헐 대박 쩐다. 예. 뭐 예, 써줘야죠. 근데 가끔씩은 정말 표준이 되는 단어들, 의미들 그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는데요. 사실 이 책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되게 떨었잖아요. 지금도 떨립니다. 떨리는데요. 저희가 저희 둘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잠시 뒤에 우리 작가님 직접 모셔가지고 작가님과 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